감개무량합니다. 오늘은 제가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구리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기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미 출마 선언에서 이제 박힌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오늘은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공약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함께 제가 낭독을 한 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판단이 끝내고 여러분들이 특히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을 어떤 질문이든지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시장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박영순 전 구리시장입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구리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6년 전 제가 시장직을 중도 퇴임한 후 2명의 후임 시장이 구리시장을 맡아오는 동안 구리시는 활기찬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정체와 퇴보와 혼란을 겪어왔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상적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형 사업마저도 중단되고 종료되는 막장 사태까지 벌어졌고, 그리고 그 대체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대장동 사업을 벤치마킹 했다고 실토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밝혀졌습니다. 저 박영수는 지난 15년 동안 5회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오늘의 구리시를 만들어낸 장본인인 전직 시장으로서 현재 구리시가 겪고 있는 침체와 혼란을 극복하고 일자리 넘치는 자족도시 구리시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하고 일 많이 한 시장으로 확실히 검증받은 저 박영순이 구원투수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저의 대표적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대 구리지역 공약을 구리시장 공약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당선인께서 3월 7일 날 구리역 광장에 유세하시면서 한강변에, 경치 좋은 한강변에 멋진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10만 명 이상 일자리 창출은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목표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한강변에 K 컨텐츠 한류 허브 도시를 조성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가 이제 질문 나오면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당선인께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국가에서 착수하고 구리 시민이 도와달라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셨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판단하고, 이거를 지금 현재 산호동에 민주당 시장과 국회의원이 지금 국토부 LH와 시작하고 있는 산호동 이커머스 사업을 수도하고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걸 목적 사업을 변경해서 4차 산업 R&D 및 밸리, 테크노밸리 하듯이 밸리로 변경 추진을 하겠다. 두 번째 공약이고요.
세 번째는 뭐 GTX B노선 간매역 정착, 그리고 이 노선 신설, 이거는 그때 약속하신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걸 진짜로 이거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간단히 판단해 보니, 파악해 보니까는 GTX B노선도 청량리에서 이쪽 구간이 있는가요? 여기는 이제 민자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든 정부를 움직여서 갈매역에 정차가 되도록 대통령 공약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공약 3가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제가 쭉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중단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박영순표 브랜드 사업을 전면 재개하겠다. 예를 들면 저는 원래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그 자리에서 시설 현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진행 중이다가 제가 이제 중도 퇴임한 이후에 수급이 되고 또 소송이 걸리고, 이걸 느닷없이 도매 시장을 사로리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저는 절대 반대. 아주 모목,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절대 수록되겠다. 두 번째로, 지하철 6호선 조기 착공 및 지하철 9호선 유치입니다. 지하철 6호선은 한 10년 동안 시체말을 울고 먹은 거예요, 선거 때마다. 근데 이제사 지금 무슨 예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것도 좀 더 속도를 내가지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은 제가 재임하던 때에 GWDC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강동구 보건병원에서 이제 9호선이 샘터공원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샘터공원에서 한강을 건너서 토평동 이 디자인 시티에 연결하는 게, 그때 저희가 용역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용역을 해봤는데 구리시가 약 500억 정도만 투입을 하면은 재정 부담을 하면은 가능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얼마든지 이건 뭐 큰 부담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후에 두 명의 시장을 거치면서 GWDC 사업을 중단하고 죽이다 보니 이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남 미사리로 가가지고 하남으로 가서 거기서 기역자로 꼽혀서 양정 역세권으로 양정역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 지금동으로 해서 다산 그 다음에 왕숙 3기 신도시로 기역자로 꼽혀서 가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리시는 소위 패싱을 당하는, 이것도 9호선도 실제로 이제 한강변에 한류허브 도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거는 9호선 연결된다. 세 번째는 제가 2006년 선거 때 가장 그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구도심지 뉴타운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게 구리시만의 잘못은 아니고 이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와 여러 가지 상황 악화로 인해 가지고 그런 뉴타운들이 줄줄이 해제가 됐죠. 그 중에서 구리에도 12개 구역 중에서 2개가 남았어요. 인창 C구역, 수택 2구역.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그동안 7, 8년, 6, 7년 지나가지고 지금 모두가 다 지금 분양이 잘 되고 있어요. 속된 말로 대박 터뜨렸어요. 그래서 일반 도정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그 방식으로 하면은 용적률이 250% 이렇게 미만인데, 뉴타운 사업을 하게 될 경우는 인센티브 다 합하다 보면은 최대 3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용적률이 일반적인 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보다도 30 내지 50%가 더 많아요. 이거는 엄청난 그 혜택을 그 토지 등 권리자들에게, 즉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민 동의시, 그것도 주민들이 하자고 해야지
4년의 임기 안에 뭐 주민들이 안 하겠다는 걸 억지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주민 동의 시에는 뉴타운 다시 하겠다. 네 번의 코스모스 축제하고 유채꽃 축제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안 하는 정도만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코스모스 밭을 아주 갈아엎어버려가지고 거기다가 풀밭을 만들었어요. 이제 아예 한강을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는 이제 아주 폐지를 해버린 거죠. 이거는 20년 역사, 수도권 최대 꽃 축제로 구리시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구리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옛날에는 동구동, 이제 지금은 이제 코스모스인데, 이거를 발사를 해버렸어요. 누구 마음대로. 시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자라는 구리시 의회는 뭘 했어요? 같이 동조했어요. 승인해줬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 구리시의 이 정부와 의회가 한 짓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되고 하면은 되게 이제 제가 20년 동안 해보니까 8월 달에 이게 코스모스 씨 뿌리거든요. 8월 초에. 그래가지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되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대대적으로 코스모스 축제를 재개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역사문화공원 조성도 우민의 그 대장간 마을 계곡 쪽에 약 한 5천 내지 6천 평 정도에다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고구려 민속촌을 이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수급이 중단이 되어 있어요. 대장간 마을은 지금 허물어지기 직전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다시 손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은 이번에 지금 대통령 선거 때 느닷없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넣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걸 한다는 건지. 선거 때 표가 공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여섯 번째 브랜드, 태극기의 도시. 그 말만 태극기, 입으로만 태극기 도시예요. 그럼 제가 재임 중에 지금 대형 태극기가 지금 75m, 50m, 81.5m, 8.15를 상징하는 81.5m, 지금 3개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를 더해서 대형 태극기가 건곤 감리로 4개가 있고, 그 안에 센터, 가운데 부분에다가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태극기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을 2015년도에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수립이 됐거든. 이것도 다시 할 생각입니다. 7번째. 지금 한강다리 구리에서는 3번째고요. 뭐 한강 전체로 보면 33번째인데 이게 좀 약간 숫자가 32번째, 3번째 왔다 갔다 합니다만 지금 이 한강다리 명칭이 기자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죠? 현재 뭐로 되어 있냐? 고독대교로 되어 있어요. 가칭 고독대교.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왜 말도 안 된다고 하냐면은 이 한강다리가 지금 북쪽으로는 구리 포천 고속도로와 남쪽으로는 구리 세종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한강 교량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강 교량을 이제 연결하는 이 주변의 그 여건을 보면 강동구 쪽은 그 아파트가 많아가지고요. 민원이 많으니까 이 고속도로가 지하로 와가지고 한강 쪽에 와서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쉽게 얘기하면 강동구는 별로 피해를 안 봐. 근데 구리시는 이 고속도로 때문에 저 황금벌판 구리 토평벌이 그냥 두동강 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뭐 램프 설치하고 뭐 해가지고 거의 한 10여만 평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보면서 지금 정부와 서울시를 위해서 협조하는데 이름이라도 지금 구리시 이름을 달아줘야지. 이게 고독대교가 뭐냐. 지난번에 제가 2006년 취임해가지고 그때도 암사대교라고 해가지고 제가 암사대교 기공식 때 서울에 그때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오세훈 시장한테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서울시와 싸워서 앞에다가 구리자를 붙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리 암사대교가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뭐 그냥 암살 얘기예요. 서울 포천 고속도로도 제가 국토부하고 싸워서 그것도 지금 구리 포천으로 바꿔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강다리, 제3의 한강다리를 왜 고독대교라고 지금 하고 그렇게 굴러가는데 이게 그렇게 개통이 되면 못 바꿔요. 근데 구리시의 국회의원과 구리시의 시장과 구리시 의원들은 뭐 하냐 이거예요. 자존심도 없느냐 이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가 저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앞에 그 문패를 갖다가 홍길동이가 사는 집 문패를 갖다 홍길동이나 안 하고 임꺽정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고구려 대교라고 하는데 제가 이미 유튜브에다가 설명했습니다만 그래도 강동구 사람들은 또 싫어해. 지난번에 암사대교 이름 뺏겼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 요번에는 우리가 강동구 쪽을 좀 배려하겠다. 그래서 고독동의 고자, 첫자, 구리시의 구 해가지고 고구, 첫자를 따자 고구대교. 고구대교라고 한다는데 한국이 없잖아요. 자기들 앞에 넣어줬는데 고고대교가 아니라 고구대교. 고구대교라고 하는데 뒤에다가 멸자 하나 붙이면 좀 좋냐. 우리 지금 동국공정으로 고구려 역사를 지금 빼앗기고도 대한민국 정부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신 한강 다리가 그것도 지금 멋있잖아요. 그게 지금 고구려 대교라 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막 그냥 밤낮으로 그냥 조명하고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뭐 정부한테 뭐 항의해봐야 뭐예요. 이거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고구려가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웅전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리 명칭은 반드시 고구려 대교라자. 마침 이게 지금 개통식이 좀 늦어져요. 연말까지인가? 근데 이거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 국토부를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도로공사 예산으로 민작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를 설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재임할 때 구리포천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국토부하고 또 합의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다리 관련해 가지고 이거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수도권도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녀보면 고속도로변에 이 터널형 방음벽들을 가끔 봅니다. 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취임 중에 못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북부 간선도로 또 서울 요즘은 뭐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인가요? 거기 한진그랑비라고 금호 올림 사이 거기 아주 엄청나.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금호 올림 12층에 가봤더니 뭐 문을 못 열어라. 그래서 여기는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라도 이건 반드시 터널형으로 바꿔야 된다. 역지사지로 거기 살아보라고 하면은 공무원들 거기 살아가나 못 살아요.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제가 이제 하다가 못한 건데 농축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그 다음에 그 유통종합시장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기를 롯데마트 부지라고 하죠. 이제 그 롯데마트 부지 거기를 원래 제가 재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재건축은 그걸 못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들어가면은 구 롯데마트 부지를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에 대형 할인마트를 다시 입점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롯데마트를 제가 20여 년 전에 불러드린 것도 제가 불러드렸는데 그때 IMF 뭐 그 시절입니다만은 그때 롯데마트가 지금 여러분 전국적으로 구리점이 매출이 1, 2, 3이 그렇게 했어요. 그 구리 시민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때는 신내동 이 중랑구 쪽이라든지 남양주 쪽에서도 이렇게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이 롯데마트가 없어진 다음에 이제 구리의 주부들이 어디로 가느냐? 상봉동에 코스트코가고 다산에 뭐 현대몰로 그리고 쇼핑몰로 가고 또 심한 거는 어디죠? 스타필드로 하남으로 가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입점시킨다.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 노인, 보험가족 등
소위 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능하면 이번에 들어가더라도 4년만 딱 하고 그만둘 거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하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신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구리 실내체육관 금문동에 제가 관선 때 여기 내려왔을 때 저게요, 그때 막 오픈했어요. 제 전임 이수영 시장 때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지금 그때 뭐 설계도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뭐 지하 주차 공간도 없어요. 하다못해. 이거를 지은 지도 오래됐어요. 한 30년 됐기 때문에 이걸 재건축을 하면서 약 한 1,500대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주변에 금은 일지구, 이문안지구 소지 부근이라든지 그 주변 일대 전통시장 꽃길 주차난을 아주 크게 해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자호수공원에도 광장 지하에 주차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세 번째는 우리 여기 청년들 몇 분 계십니다만은 청년들하고 의논한 끝에 청년들에게 그냥 뭐 현금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도, 그것도 언제까지 그러냐,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했더니 이제 뭐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이렇게 학교 가거나 할 때 교통카드를 시에서 발급을 해주면은 크게 도움될 것 같다. 뭐 큰 예산 안 들이고, 그래서 이걸 지금 공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면은 구리의 워킹맘을 위한 24시간 돌봄 제도 운영입니다. 지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좋은 직장이 없어서 결혼이 늦고 아이들을 뭐 늦게 낳고 뭐 적게 낳지만은 아이를 낳아서 누가 이렇게 돌보아주는 보육이 있어야만이 본인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그 젊은 여성들이 할 텐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를 들면 200세대 또는 300세대당 아파트 이런 데 이제 뭐 30평 아파트를 하나를 시의 예산으로 전세 보증금 주고 세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육시설을 만드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은 그 동네에 사는 분들 중에서 약간의 소량의 교육을 마치게 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면서 퇴하는 아주 최소한의 어떤 실비 보상을 해드리면서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지금 갈매 신도시 보금자리로 제가 있을 때 이제 LH에 협조를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만 제가 입주를 보지는 못했어요. 입주한 이 새로운 신도시 시민들이 아주 지금 불편이 많고 구리시에 대한 이 불만도 많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 여기 지금 예비 홍보물 보시면은 여기 안에 뭐 몇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걸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의 공약들은 모두 실천 가능한 사업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거 때 표 얻기 위해서 공약을 남발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성남 현 구리시장의 제1호 공약 불이행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날 여러 차례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제가 공약한 모든 사업을 대부분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능력과 경륜을 겸비한 시장만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 박영순입니다. 저는 외무고시에 이어 외교부, 내무부, 청와대 등 중앙행정과 국정 운영의 중심에서 실무적인 보좌 역할을 수행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마지막 관선 구리시장으로 내려왔으며 민선 시대에도 2, 4, 5기 구리시장으로 오늘날 구리시의 모든 것을 일으켜낸 행정의 달인으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바라옵건대 저에게 딱 4년만 구리시정을 맡겨주십시오.
일자리 10만 개 이상 넘치는 구리시를 반드시 만들어 놓고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공약을 설명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길어졌습니다만은, 제 이제 회견문 낭독은 마치고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음료수 좀 드리세요. 질문은 예. 지금 되게 한국 방송이다 보니까 축제 쪽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리에 보시면 이제 유채꽃이나 코스모스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실은 저희가 알기로는 다 없애버린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님께서 이번에 시청에 근처하시면 원상복구를 다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뭘로? 축제를 예전처럼 예전처럼 이제 알겠습니다. 축제는 하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지적을 받은 게 뭐냐면은 지역 경제와 이제 바로 연결이 좀 부족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크게 못 된다. 반면에 지금 현재 시에서 이걸 표기할 때 이제 그 주장이 뭐냐면 예산을 많이 쓰고 뭐 파급 효과는 없다 그러는데 예산 절대 많이 쓴 게 아니에요. 씨 뿌리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1억 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축제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있잖아요.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용 뭐 연예인들 문화 행사 하다 보니까는 제 기억에 3 내지 4억이에요. 3억 내지 4억. 그런데 3억 내지 4억 가지고 지금 축제 해가지고 저기 저 구리시 홍보하는데 아니 홍보비만도 지금 솔직히 그 정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참 제가 해보니까 유채꽃 축제는 유채꽃이 빨리죠. 그런데 코스모스는 좀 길게 가요. 코스모스도 오래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 코스모스 씨를 뿌릴 때 약간 시차를 뭐 한 3, 4일 두고 뿌리다 보니까 피는 게 이제 그래서 거의 한 보름 내지 3주 정도가 꽃이 계속 피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어디서 수입이 생기냐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주차 수입 우리 입장료 안 받았거든. 입장료 받으면 더 대박이고 주차 수입만도 한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는 씨 뿌리고 뭐 하는 그 비용 뭐 거의 빼요. 거기 주차 수입. 만약에 우리가 좀 입장료를 받으면은 저는 흑자 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돈 벌려고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구리시라고 하면은 너무 구간이 짧아서 휙 지나가면서 구리시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리시를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입장료를 안 받았던 거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경제성도 높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시의 대표적인 축제를 다시 살리는 게 필요하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남양주 뉴스 남성. 저 양해하시면은 제가 좀 앉아서 해도 될까요? 우리 남양주 뉴스 남성입니다. 그 9호선 유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강동인가요? 거기에서 고덕 강일인가? 거기에서 남양주 쪽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올라가잖아요. 아니 하남으로 미사리로 가가지고 올라가요. 예, 하남. 예, 하남에서 저기 그 한강 건너서 남양주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리시에서 그 9호선을 유치하신다는 것은 그 고덕 강일에서 그 구리 쪽으로 분기를 해서 한강을 건너서 토평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을 유치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구상하는 거는 9호선이라고 해도 여기 지금 만약에 여기 남양주에 뭐 이제 법원 검찰청이 있는 행정타운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 여기 하나 생긴다. 9호선역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끌면은 뭐 가깝잖아요, 지금. 가까운데, 근데 나는 그건 바람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9호선을 연결하겠다면, 강남 사람들이 구리 한강변에 강남이 없는, 그런 완전히 국제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향유하기 위해서 구리 한강에 오려면은, 저기 미사리로 해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온다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대로 네. 그때 아마 샘터공원인가에 그때 그 계획이 있었어요. 네. 보건병원에서 여기 샘터공원에서 지금 아마 미사리로 갔을 겁니다. 이게 뭐 명칭이야 샘터공원이든 어쨌든 간에 강동구에서 우리는 직선으로 한강을 지하로 해가지고 그 우리 여기 한류 허브 도시로 연결하자. 예. 근데 그거는 여기 인구가 작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 이 인구만 가지고. 근데 유동 인구가 만약에 여기 유동 인구가 연간 300만, 500만, 1000만 명이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연결돼요. 예. 제가 얘기하는 대전제는 한강변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냥 일반 주거, 뭐 대장동 사업, 벤치마킹을 했든 안 했든 일반적인 신도시 하나 들어서면 9호선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못 들어와요. 경제성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9호선, 그러니까 강남에서 왜냐하면 지금 저 8호선 파리바게뜨 토평역에서 타도 잠실역 가면은 바꿔 타면은 9호선 되긴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안 갈아타고 한번 직행으로 오는 걸 또 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류 허브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K-팝 공연이 뭐 상설화 된다든지 이런저런 뭐 디자인 건축 그런 뭐 국제적인 뭐 박람회가 상설화 된다든지 그리고 여기저기 무슨 우리가 게임 시대니까 젊은이들 뭐 게임 대회가 큰 대회가 연중 몇 번 있다든지 그야말로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 1억 6천만 명의 한류 팬들이 성지순례 가듯이 평생에 한 번 한국 한강 구리 한강변에 한류 허브 도시를 한번 내가 가보는 게 내 평생 소문이다. 그런 것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9호선 아니라 더한 것도 저는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특별한 수요가 있어야만 들어온다. 한국 도시가 특별한 수요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전제가 돼야지 9호선 유치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한 1000여 명이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무렵에 제가 그때 국민의힘 중앙당에 가서 그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 1000여 명의 시민들을 우리 당원들을 대표해서 입당한 대표들, 또 탈당한 대표 해서 그 시민 대표가 윤석열 후보께 건의문을 드렸어요. 우리가 왜 탈당해서 당신의 당으로 만든 줄 아느냐? 그것은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현재 민주당 구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한강변에 원래 일자리 만드는 그런 사업을 우리 시민들은 기대했는데 그걸 없애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대장동 사업이라고 지금 현 시장이 벤치마킹 했다고 실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 사업을 이재명 후보께서 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구리 지역의 일본 공약이라고 공약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민주당 정부가 대선에서 이기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거구나. 중앙정부가 밀어줘서 거기다가 경기도시주택공사까지 구리로 온답니다. 스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일자리 만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우리 그걸 지지하는 게 새로운 게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라든지 그런 산업을 유치한 게 주거 단지 위주가 아니라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원하는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왔으니 공약으로 걸어주세요. 윤석열 후보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건의문도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러고 나서 뭐 한 보름인가 지나서 3월 7일 날 여기 구리역 광장에 와서 지금 윤 후보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여기 구리 한강변에 제1대장동 사업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뭐 잡지에서 봤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분이 이거는 뭐 안 된다는 뜻이고 이건 민관합동에다가
정치인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간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시냐 말미에 이 경치 좋은 구리 한강변에다가는 멋진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대통령이 되면 뒤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멋진 도시가 뭐겠는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건의했던 거는 한류 허브 도시, K 컨텐츠 한류 허브 도시를 공약으로 걸어달라고 사실은 건의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해석하기는 표현을 멋진 도시라고 하는 거는 K 컨텐츠 한류 허브 도시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시장이 되면 K 컨텐츠 한류 허브 도시를 한강변에 만든다. 중앙정부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이 있었다. 그럼 이게 되면은 9호선은 이건 자연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제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하여튼 역세권을 만들어야만 거기에 상업 기능이 들어가는 거고 개발이 되죠. 개발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28년 전에 관선시장으로 여기 내려올 때 그때는 시청에 인창동에 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구리시에 제일 번화가가 어디냐면은 교문사거리. 그때 우리 송혜 선생님이 그때 뭐더라 올림피아 스탠드 반가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그 상권이 이제 꽃길 쪽으로 좀 내려오다가 이제 완전히 지금 돌다리에 가지고 꽃길하고 지금 교문상에 속재말로 지금 뒤죽은데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이 지금 개발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발 호재, 주변이 개발되게 하려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연구하다가 문득 제가 민선 2기 때의 기억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98년 민선 2기에 시장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중앙선 돌다리에 구리역을 그때 이제 신설할 때예요. 그때 하나가 더 검토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창초등학교 뒤도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문사거리 일대 꼭 이게 필요하겠느냐 터널 바로 나와서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더 이상 추진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주변에 이제 딸기원에도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인창 사리에도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인창초등학교 뒤쪽에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은 더샵 아파트하고 국민체육센터 그 사이에 인창역을 하나 만들면 된다 하는 생각. 그 거리를 재봤어. 거기서 구리역까지 얼마인가? 약 1km. 그러니까 900km, 약 800m, 900m 이상이면은 가능해요. 기준에 부합해요. 1km니까는 뭐 거리도 뭐 적당하고. 근데 이게 지금 뭐 나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지하에다 뭘 하고 한 게 아니라 뭐 전철이 지나가다 그냥 서는 거예요. 거기 잠시 서고 뭐 내리고 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설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 중앙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국토부에 찾아가서 철도청에 찾아가가지고 뭐 청와대든 내각이든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든 찾아가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일을 해낼 사람은 그래도 관록과 경륜과 그 중앙 인맥과 이런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초선 초임 시장이 여기 이 동네에서만 이렇게 쑥 올라와가지고 시장 당선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못합니다. 이건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없이 경험만 하고 그래서 인창역 가칭 인창역 신설은 꼭 하겠다. 아마 그렇게 되면 거기가 최소한 준주거지역 이상 잘하면 상업지역이 되면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민간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재개발 재건축도 날개 돋치듯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여야 그 경기도지사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자가 나오게 됐을 경우 이제
경기 분도론에 대해서는 양쪽 양당